이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께서 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잡아주실 겁니다. 바이오가 흐름들이 최근에 괜찮았습니다. 그죠? 뭐 여러 그 바이오텍들이 그 기술 수출 괜찮았다가 HLB가 나오면서 HLB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 기대보다 안 됐다고 해야 되나? 그죠? 하한가가 나오면서 부담인데 다행히 HLB의 변동성이 제약바이오 전체를 끌어내지는 않는 모양새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주가가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하거나 매매가 체결이 되면 시총이 그만큼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시총이 쪼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수 하락이 좀 제한된 거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단기 재료 소멸보다는 좀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실패한 사유가 규칙 사유가 우리보다는 이제 항서 제약 쪽에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서 제약 쪽에서 보완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다인 거는 이 5월 16일이죠. 5월 16일 발표 이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수급동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일정주 하실 때 이거는 좀 아시면 좋은데 만약에 일정이 남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뭐 사고 있으면은 확인하고 매매를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유명했잖아요. 솔직히 5월 16일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미리 팔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미리 내가 확인도 안 하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발표 일주일 전부터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뭐 화내고 싶으시면은 뭐 화내도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없다라고 치고 저도 일정주 매매를 할 때 나는 일정주 매매로 기대 수익률 잡았는데 이게 일정이 다가오고 이제 충족이 돼버리면 욕심 안 냅니다. 저는 기대 수익률 충족되면 비중을 줄여나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도 알아서 매도를 했기보다는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좀 비중을 줄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없이 이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HLB를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위로가 안 되겠지만 정말 이것도 위로가 안 되는데 매도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막 지금도 보면 이게 100만 원이니까 100, 1000, 61억 정도인데 뭐가 100만 원이에요? 이제 오늘 순매도 나온 거야. 오늘 순매도 나온 게 61억, 외국인 61억, 그다음에 기관은 15억인데 이게 정말 예상도 못한 악재였으면은 막 몇백억이 나온다. 몇백억이. 몇백억이 나오면서 막 코스닥 지수 막 3% 밀리고 막 그러는데 이런 특수한 요건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물론 HLB 주주분들께는 위로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이 항서제약과의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재도전한다고 분명히 진양원 회장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분명히 대응할 길은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HLB는 조금 이제 열애로 하고,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들은 뭡니까? 역시 뭐 학회 모멘텀 이런 거예요? 남아 있는? 네, 일단 학회 모멘텀은 좀 이제 그 시점이 다가와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아예 없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30%, 그 다음에 중국과 이제 미국이 보안법으로 싸우는 거 30%, 그 다음 일정이 30% 이렇게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일단 30%로 기준금리 인하를 30%로 잡았는데 이거를 좀 30보다는 좀 덜 잡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기준금리 인하를 말하는 연준 이제 비둘기적인 연준위원보다 매파적인 연준위원회 연설이 많이 남아 있고 이 원자재 가격이나 굴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우리가 CPI를 볼 때 물론 에너지랑 주택을 보지만 결국 구리도 에너지 쪽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리가 안 잡히면은 CPI랑 PPI가 또 높게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괜찮은 것 같고 앞에서 일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정말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 살아있는 것 같고 미국이랑 중국이 싸워줄 때 이제 바이오 시큐어하고 싸울 때는 삼성 바이오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 CMO 기업들이 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랑 이번에 이제 5월 말이 열리는 아스코 미국 임상종약회에 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으니까 제약바이오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제약바이오는 항상 그런 큰 변동성을 머금고 있다. 네, 그게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이고 그건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죠? 알고는 있지만 뭐 10% 빠진 건 이해가 되지만 하한가 이틀 맞으면 사실은 그죠.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좋게 보셨는데 그죠? 네. 앞으로 그럼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지 모든 제약바이오 다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매 실력에 따라서 조금 종목을 구분해 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드려요. 근데 매매를 정말 잘하신 분들도 사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시총이 1,000억 원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맨날 임상 진행한다고 말만 하고 그래서 뭐 코로나라든가 어떤 질병 났을 때 네. 우리도 이거 개발해 보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성과는 없는데 네, 그다음에 하겠다고만 한 거. 네, 실적으로 적자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종목명을 언급을 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후부터는 투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이제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상장이 2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상장이 2년이 안 된 기업은 적자에도 상관이 없어요. 자금 조달 뉴스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기업으로는 뭐 파로사이바이오나 에이프릴바이오 이쯤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부터는 조금 안심하고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보는 게 임상 초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혹은 제약 사업을 통해서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실 만한 기업들이 임상 초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기술 수출해서 마일스톤 얻는 기업은 오스코텍,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ABL바이오 이런 쪽을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MO 기업은 이제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 그다음에 본업으로 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신사업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대웅제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유니버스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적자 기업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상증자나 네. 전환사채. 근데 이거는 내가 언제 발표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정이 만료됐을 때 재료 소멸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8월이랑 뭐 12월도 학회가 있지만 이제 가장 코앞에 다가온 거는 5월 31일에 있는 아스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는 이게 정말 재료 소멸로 작용할까라고 보는 부분은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정말 진행됐을 때 기준금리가 정말 진행됐을 때는 좀 성장률이 단기차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도 이제 박사님이랑 잠깐 얘기한 건데 지정학적 리스크,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이 이란의 그 고위 사실 이 방송을 준비했을 때는 이란이 뭐 지상전을 준비한다까지만 봤어요. 밤 10시에. 근데 오늘 헬기가 추락했다는 뉴스가 오전에 나왔고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뉴스가 나왔고 네, 대통령이 사망한 걸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정규장 끝날 때 되니까 거의 확정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정말 사고로 나온 거면 괜찮은데 이제 좀 이 지정학적과 혹시 관련이 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선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든 중국을 때려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철강이나 반도체에 비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상관계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좀 날개를 달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를 투자함에 있어서 각자 가져야 될 기준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되게 좋은 포인트고요.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종목별로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 뭐 반도체 이런 거 사실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나? 철강 이런 것도 같이 가는 게 있어요. 조선, 그죠? 제약바이오는 철저히, 그죠? 그 기업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제약바이오가, 그렇죠? 네. 그럼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이슈가 있거나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들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세요. 네. 네, 한 4가지 종목 정도 이제 4-5가지 정도 네. 말씀을 드릴 거고 너무 유명한 종목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픽도 따로 준비를 했고요. 네. ST팜을 볼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수매에서 들어왔는데 수급이 나쁘지 않아서 준비를 했고요. mRNA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리보엑산 관련해 가지고 신약을 좀 개량을 해가지고 납품하고 있는 업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거고 다른 제약 기업들에 필요한 이제 신약 원자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와 RNA의 만나면 이게 옛날에는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 첨단 재생법, 첨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첨생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봤던 게 우리가 병을 치료하면 좋겠는데 약을 먹거나 이 암세포를 죽여서 치료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차라리 세포를 바꾸거나 DNA를 바꿔야 되는데 그 DNA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유전자 가위 어떤 물약을 어떤 약물을 넣으면은 이 DNA와 DNA가 끊어지면서 거기에 다른 DNA를 대체하는 저도 이거 공부하다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기술을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보는데 이 ST팜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이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기술 홍보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일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행사가 타이드 USA 2024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과정 속에서는 단기 재료 소멸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투자분들께서 저도 생소합니다. 타이드 USA 2024라고 행사 이름 처음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기대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유한양행은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렉나자로 너무 유명하죠. 렉나자 이제 유한양행 하면 이제 오스코텍이 따라 붙습니다. 그렇죠. 비소세암 세포 네, 그래서 둘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비소세포 폐암을 만들어서 이제 유한양행이 가져가서 이제 디벨롭한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어서 이제 오스코텍이 이제 마일스톤을 뭐 수령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8월에 임상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신약의 렉나자를 이제 미국 FDA 승인이 이제 8월쯤 나올 거다라 보고 있고요. 뭐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HLB가 실패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러게요. 물론 뭐 HLB가 실패했으니까 뭐 통과할 거다 아니면 뭐 유한양행은 다르다 통과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겸허하게 8월 일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유한양행이 지금 보면 유한양행이 지난 두 달 동안 좀 기간 좀 거치다가 저번 주 목금과 오늘 좀 상승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8월을 일정으로 대비한다고 한다면 지금 좀 공략하기 좋은 위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8월이 되기 전에 뭐 82,000원, 85,000원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일정의 소멸 이제 확인되기 전에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때 매도한 다음에 8월에 매도한 다음에 4분기에 마일스톤을 수령할 거니까 그 사이에 눌림목을 공략해서 연말 다시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투자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이랑 알테오제는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삼천당제약 네. 요즘 뭐 엄청 유명했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아직 뭐 분기 실적으로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점안약이 녹내장 점안약이 너무 유명해서 실적이 상당히 나올 거다라는 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리포트는 두세 개 읽어봤는데 시장 규모는 막 몇천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언제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KGMP입니다. GMP는 이 약을 만들 수 있는 클린한 환경을 갖고 있을 때 주는 품질인데 KGMP니까 우리나라 자체 품질 인증 기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항생제나 안약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녹내장 점안제를 미국에 수출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 뉴스는 한 석 달 전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 나와가지고 삼천단제의 강세를 보인 다음에 이 수출을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했다는 뉴스가 이제 주말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주말에 나왔는데 오늘은 뭐 특이하게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점진적인 매수를 보여줬을 뿐 뭐 거래 대금이 특출나게 늘진 않았다. 그래서 일단 시장 규모는 4천억 정도 되고 있고 현 실적에서 약 6배치 가량의 물량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실적을 봤을 때 엄청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도 지금 1,900억 정도고 뭐 영업이익도 6배 준다고 했을 때 600억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당기 순이익을 한 600억 준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니까 퍼로 봤을 때 솔직히 좀 한 거의 3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퍼가 300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허용할 수 있는 분은 조금 넉넉하게 투자하는 거고 만약에 아무리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도 퍼 300은 좀 부담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단기 수익 관점으로 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고 뭐 아일리안가요? 황반 변성 치료제 그게 제일 유명했던 거잖아요, 그죠? 급등을 했었고요.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1만 원쯤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알테오젠도 짧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테오젠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도 구체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알테오젠 또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마일스톤 들어오는 금액이 조금 저는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마일스톤이 뭐 30억, 40억. 근데 지금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지금 10조가 넘어가는데 30억, 50억 마일스톤 수령했을 때 뭐 되겠냐만 그 뒤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수급 좋고 주가 추이 좋으니까 좀 매매 관점 매매를 하시면 좋지. 제가 좋게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알테오젠이 그러면 나중에 저평가 매도까지 갖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은 아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C 및 히알루로디나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중항체 접합 기술이랑 네. 히알루로나디제라는 이제 항산화 관련 역할을 하는 약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로디나제 원천 기술을 통해서 자체 개발한 플랫폼 알테오젠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약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용법이 어려운 약물을 SC 이제 제형 변경 피하 주사 방식으로 기술을 바꿔서 조금 더 용이하게 일반인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알로자임이란 기술력을 양대 산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의료인이 놔야 되는 우리가 보통은 뭐 진단받고 우리가 뭐 스스로 약을 놓을 수 있는 주사가 없지만 이게 정맥 주사가 아니고 피하 주사로 제약 변경이 됐을 때는 이것도 일반인이 놓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뉴스마다 막 다릅니다. 뭐 시장이 뭐 600조니 뭐 1200조니 뭐 1800조니 막 이런 다양한 얘기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초를 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SC 제형으로 다양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몇십억 규모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알테오젠을 매수해 가지고 몇 년 갖고 가기보다는 마일스톤이 들어왔을 때마다 매도하고 새로운 모멘텀 나왔을 때 다시 눌림목에서 사면서 좀 영악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쭉 정리를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손여로 팀장님의 탑픽 종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네. AI 소프트웨어랑 공통 분모가 있는 섹터는 의료 AI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의료 AI는 제약바이오도 아니다. 뭐 AI 소프트웨어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 공통 분모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루닛은 실제로 아스코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 뭐 한울바이오 파워나 에이벨바이오나 뭐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시세가 일부 좀 나왔기 때문에 부담됩니다. 하지만 루닛 같은 경우는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도 기관 순매수가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순매수 금액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루닛을 보면은 아직 흑자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산업 동향뿐만 아니라 AI 의료기기 허가 현황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6배가 증가를 하면서 이 특허를 받은 기업들이 외국의 판로를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80% 이상을 루닛과 뷰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루닛의 매출 증가 그다음에 일정 매출 증가 이후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 좀 판단하고 있고요. 루닛이 올해 아스코에서
AI 바이오마커 7편을 발표할 건데 작년 아스코에도 루니스코프를 통해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의 관심을 받던 이력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아스코에서 발표했을 때 투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 다각화의 일환인데 이제 AI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 인수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자기 돈을 인수한 건 아닙니다. 이제 유상증자도 진행을 했고 전환사채도 진행을 했는데 청약 결과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충당해서 볼파라를 인수했는데, 그러면 유상증자랑 전환사채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상증자 리스크는 없죠. 유상증자 진행한 다음에 권략되고 신규 상장까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 리스크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전환사채의 이 주식 전환이 이 기업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나오거나 아니면 이 기업의 주가가 박스권 고점에 갔을 때 나온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겠죠. 루닛이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냐?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사겠죠. 그러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현재가에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물량은 안 나올 것 같다. 아예 안 나온다가 아니고 현재선 안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나중에 8만 원, 9만 원대까지 갔을 때 그때 조심하면 되지 지금 조심할 필요가 없고, 아스코가 1주 반 정도 남았고 기관수 매수 들어오니까 또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변동성 강한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루닛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 점검, HLB 그룹주 얘기도 해주셨고요. 타픽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